제1장 돈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3세계 최고 갑부의 특별한 사업 수완. 자유제와 경제제. 세계 최고의 갑부 중 한 사람, 천재 프로그래머, IT 시대를 연 개척자, 세계 최대의 기부재단 설립자. 이와 같은 수식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다. 바로 빌 게이츠이다. 수식어만으로도 누구인지 쉽게 알아맞힐 수 있다는 점에서 빌 게이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실상 빌 게이츠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아직도 빌 게이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빌 게이츠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자유제를 경제제로 바꾸어 돈을 번 인물이다. 자유제와 경제제.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희소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자유제와 경제제로 구분한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대비에 이를 충족시켜줄 재화나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희소성은 자원의 절대적인 양에도 영향을 받지만 부존량에 비해 해당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더 많은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유제는 희소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재화를 의미한다. 해당 재화의 부존량이 너무 많아서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경제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비해 부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재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즉,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경제제이다. 이러한 자유제와 경제제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자유제가 경제제로 혹은 경제제가 자유제로 바뀌기도 한다. 자유제에서 경제제로 바뀐 대표적인 재화는 물이다. 과거에는 맑은 물이 자유제였다. 필요할 때 마을의 우물이나 개울 등에서 얼마든지 물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정부 문서에 물은 수자원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면서 관리해야 할 자원으로 분류된 것이다. 오늘날 마시는 물은 당연히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재화가 되었다. 반대로 특정 재화가 경제제에서 자유제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경제제에서 자유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에 대한 욕구보다 해당 재화의 부존량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존량이 더 많아져서 바뀌는 경우보다는 재화를 이용하는 제약 조건들이 제거되어 자유제로 바뀌는 경우가 더 많다. 대표적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기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특허권이 유지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특허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책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는 저작물을 보호하지만 그 이후에는 대가들의 저서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즉, 보호기간이 만료된 지식재산들은 아무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활용 가능한 자유제로 바뀌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공짜였다. 지금은 당연히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는 자유제로 취급되었다. 단순히 수학적 논리체계로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돈을 주고 구매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친구 폴 앨런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도 마찬가지였다. 1975년 MIT에서 만든 알테어 8800이라는 세계 최초의 개인용 조립식 컴퓨터가 개발되자 두 사람은 이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컴퓨터에 탑재할 베이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들은 큰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당시 알테어 8800은 매달 1000여 대 가까이 판매되었지만 해당 컴퓨터에 들어갈 베이직 프로그램의 판매 실적은 몇백 개 수준에 그쳤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복제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알테어 8800을 개발한 회사마저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결국 빌 게이츠는 1976년 2월 그 유명한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오픈 레터 투 하비이스트를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재화임을 역설했다. 당시 이 편지는 여러 컴퓨터 관련 매체에 게재되었는데 편지 내용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베이직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거의 60일 동안 화장실에 갈 틈도 없이 일했으며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는데 1년여의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한다. 그는 노동시간 대비 얻은 수익을 계산해보면 시간당 $2도 안 되는 임금 수준이라고 밝혔다. 빌 게이츠는 우리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소프트웨어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재화라는 빌 게이츠의 주장에 업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수학적 논리 체계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빌 게이츠를 비판했고, 되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람들을 도둑 취급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마저 있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1976년 4월 또 다시 공개 서한을 작성한다. 이번에는 컴퓨터 애호가들의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언급하며, 그는 불법 복제 문제가 소프트웨어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했을 뿐이며, 컴퓨터 애호가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한 걸음 물러서는 듯 보였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얼마 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시도하는 한 작은 회사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의 수지타산과 관련해 묻는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업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항변했다. 프로그램의 시장 가치를 높인 빌 게이츠. 빌 게이츠의 노력이 시발점이 되어 당시까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었던 수학적 논리 체계가 드디어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어엿한 제품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빌 게이츠 이외에도 리눅스 운영체제를 만든 리누스 토발즈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독점에 반대하는 리처드 스톨먼 등과 같은 전설적인 프로그래머도 있었다. 이들이 자신의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선시키는 데 관심을 두었다면 빌 게이츠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데 관심을 보인 것이다. 빌 게이츠의 공개 편지 이후 프로그램 불법 복제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그가 설립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커다란 기회를 얻게 된다. 1981년 당시 세계 최대의 컴퓨터 회사인 IBM으로부터 개인용 컴퓨터에 탑재할 운영체제를 개발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것이다. 오늘날의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MS-DOS는 이렇게 탄생했다. 일부 컴퓨터 전문가들은 MS-DOS를 두고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빌 게이츠와 같은 대학 출신인 몬트 데이비도프가 이전에 개발한 큐 베이직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특허 관련 법규는 개인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작물의 태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함께 갖고 있다. 이 두 목적은 상반되지만 특허법에서 함께 추구해야 할 중요한 지향점들이다. 빌 게이츠가 개발한 MS-DOS의 경우 이전에 개발된 큐 베이직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의 노력에 의해 고객들이 돈을 주고 지불할 만큼 새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어찌 보면 컴퓨터 공학자들이나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다른 프로그래머가 다져놓은 기틀 위에서 단순히 개선하는 역할만 하고 돈은 혼자 다 벌어간 빌 게이츠의 모습이 얄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가 없이 사고 팔던 자유재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경제재로 바꾼 그의 사업 수완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이를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세계 최고 갑부의 특별한 사업 수완이었습니다.